절하는 법을 모르되 첫째 신발을 신고 절을 하더만. 이 나라에 신발 신고 근절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아이, 방에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죠. 신발을 벗고 재를 올릴 때도 신발을 가든지 그렇죠. 벗고 가서 하잖아. 그러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로 절 예절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 절 예절이 있거든요. 큰 절을 할 때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살짝 포개서 절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봤는데 아이고 아직 미국에서 한국에 적응이 잘 안 됐구나. 그렇다고 그래서 공항에서 신발 벗고 하긴 좀 아니, 그렇고. 아니에요. 단정하게 신발을 벗어 옆에 놓고. 아니 그러지 그러니까 말고 이게 뭐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냥 절한 흉내를 낸 거지 제대로 절을 한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런 얘기. 메시지는 안 남고 절만 기억에 그렇지. 남아서. 근데 아까 오다가 저는 박지원 의원이 백팩 메고 도망가더니 공항에서 큰절을 한다. 두 번 속냐 이렇게 이제 냈던데 참 박지원 의원 참 탁월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광주 분들이 진즉부터 하고 있는 얘기요. 그래? 왜? 제가 이렇게 목포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광주에 제가 경로당 같은 데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 이제 생각 있는 분들은 말을 안 하세요. 아예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하세요. 또 속냐 이렇게. 백팩 메고 가서 들어올 때 보니까 카트에다가 이제 짐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짐이 좀 늘으신 모양인데 그 사이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라톤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좋은 구상들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 특히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뭐 큰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좋은 구상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자마자부터 그 전에 지역적 정치적인 기반이었던 광주 호남에서 우선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현재 그 양당 구도에서 진보는 그래도 정의당의 한 측면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보수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뭐 공화당이나 뭐 이런 쪽 말고는 사실 중간지대가 없는데 그 중간지대 속에서의 적절한 역할을 좀 긍정적으로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거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중도 합리. 그렇습니다. 중도 합리라기보다 사실상 중도 합리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라고 봐요. 진보에서부터 중도 합리까지가 우리 민주당 지지인데 합리적 보수라고 주장하는 그분들과 함께 뭐 중도 보수 뭐 이런 이름으로 하나의 그 정치적 틈새를 만들면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많이 좀 극단화되어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 가운데 거기에서의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는 있는데 그분이 그런 능력이 될까? 그 대목 관련해서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비가 큰 정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정치인이 딱 와서 내용을 좀 채워주면 좋겠다. 연초니까 좋은 말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전까지는 이른바 진보 진영 내지는 개혁이라고 얘기된 개혁 진영이라고 얘기된 이쪽이 자꾸 분열하는 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선거법 개정 이후에 작은 정당들이 자주 이렇게 다당제를 지향하는 뭐 완벽하지 않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면 이제 보수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보수의 분열인데 분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 여러 분화 중에 한 자리 정도를 이분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 개로 분화되는데 한 자리를 차지할 거다. 지금 정치정에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되고 그 정도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분석상으로는 뭐 비슷한 분석인데 행태상으로 보면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벤치마킹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 전국 선거를
지휘하고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로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지역구에 나가지 않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면서 정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정면 돌파를 할 때 지역구를 선택을 하는 게 이거 정도였어요. 특히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입지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뭘 세우려면은 명확하게 지역구 의원들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말고 명확하게 그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구의 대표 선수들을 몇 명이라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맨 선두에 보이면서 길을 열어야 그 다음에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지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기가 축구 감독할 테니까 선수들아 모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비춰지게 되면 큰 뜻을 이룰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정치를 해나가고 크게 역사의 이제 이 길에 대해서 묻는 태도를 가져야지 누가 봐도 뻔히 저 틈새를 노려가지고 비례매석 좀 노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걸 등에 업고 이 이삭 좀 줍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탈당하고 저기 탈당하는 사람들 모아서 중간에 뭐 좀 해보겠다. 이거는 어부지리를 노리는 전략인데 그게 과연 한국 정치를 끌고 가는 그런 하나의 맥을 형성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그렇죠. 예, 이게 저는 보면서 아이고 이게 뭐 미국에서 왔다고 하지만 저는 뭐 한국에 계신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대가 약해 보인다. 예, 그러니까 앵간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네. 그랬는데 두 분이 좀 과대평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교안 씨는 종로를 나가느냐 마느냐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 불출마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불출마하면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 거다라고 비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당선될 만한 곳이 없다는 거.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볼 총선에서 수밖에 이게 낙선을 하게 되면 정치적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 같고 불출마를 걸었지만 가장 비겁한 행태를 그렇죠. 보여주는 거거든요. 역시 이 안철수 씨답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슨 역사의 길을 묻고 이런 그런 의식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왔겠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쨌든지 이야기하기는 그럼,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이게 보면 아까 푸나님이 참 정확하게 저도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제가 안철수 의원의 참모거나 좀 가까운 친구 정도 되면 부산 가라고 권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부산하고 맞아요. 부산하고 경남에서 본인 고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총선 때도 부산 내려왔으면 하는 생각이 부산 사람들 내에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사람들이 고민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만 보고 따라가기에는 이제 마땅치 않다 이런 여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기를 물으면 제가 보기에 답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생각이 들던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안철수 씨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시간이 좀 아까워서요. 예. 그런 종류의 이제 논평은 다음 방송에 일반 민간인한테 해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일단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한번 볼까요? 지금 리성관 이 양반이 지금 북한 외무상이 됐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조평통 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분 메시지가 좀 센 분이잖아요. 그때 그 냉면? 냉면이 너무 했던 그분이죠. 그때 네. 그 악의성은 없는 발언이었는데 그것만 딱 따서 이야기를 하면 좀 세 보이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특유의 그런 식의 유머 있잖아요. 유머였는데 이게 보도될 때는 약간 윽박지른 걸로. 예. 근데 지금 이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지금 대남 라인 리성권의 그 외무상 이 발탁이라 그러면 이건 지금 미국 쪽 외교를 탈피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 자체를 메시지잖아요. 인사라는 것 자체가. 예. 이거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식의 미국하고만 우리 이제 사실상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니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남북 관계가 풀어지면서 결국은 북미 대화도 풀어지고 그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논의도 급격하게 급물살을 탔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우리 남쪽은 약간 배제되고 북미가 직접 통하는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그 전략에서 다시 그들도 돌아본 것 아닌가 싶어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으로 가고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얘기하자라는 것이 사실상 대화의 첫 출발이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건너뛰고 바로 미국하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도저히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와서 남북 관계에 기반한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메시지는 전 명확하게 들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문제, 대표적으로 개별 관광 문제 이런 문제는 제재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저는 어찌 보면 서로 간에 보이지 않고 서로 확인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국면에서 남북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남쪽과 북쪽이 최고 지도자들이 생각이 통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인사의 결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기적으로도 말입니다. 아까 앞에 뭐 맥락은 복비가 말한 거 비슷하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올해 11월 달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총선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이 후보자로 또 나서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새로운 어떤 일을 개척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조건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민주당이 일관되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반대하거나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반대해 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국내적으로 자기가 재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 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문제가 생긴 이후로 대북 관계를 미국에서도 계속 전향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쉽게 직접 대화를 통해서는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이제 새로운 지혜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특히 이제 리성건 같은 경우는 대남 관계에도 굉장히 이제 폭넓은 그런 이제 맥들을 가지고 있고 김영철 그런 이제 우리 저 부장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어왔던 그런 맥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금 선택지였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민영배 TV에다가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막을 수 없는 이유, 이거 이제 신년사에서 아까 말씀들 하신 그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이걸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이제 방송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실하고 지금 북한의 이 대외 전략의 변화하고 미국의 대선 상황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에 의해 이게 지금 이 셋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선권의 외무성 발탁은 이를테면 대미 일변도의 전략으로부터 탈피라고 하는 것인데 또 그 안에는 다른 걸로 보면 미국한테 조금 더 강경하게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이 지금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북미 관계가 풀리지 북미 관계가 먼저 풀려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어온 적은 없어요. 특히 핵 문제나 이런 걸 둘러싸고 보면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화두를 이제 던지신 걸로 보고 또 그것을 북쪽에서도 마다할 이유는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세 조건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번에 북쪽에서는 이런 시그널이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 동북아에서 보면은 중국의 역할도 이제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3월, 4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진핑의 방한 물론 이제 한국만 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동북아의 정세에서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하고야 원래 뭐 워낙 동맹 관계고 이제 우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남쪽하고 그런 관계를 지렛대로 해서 동북아의 정세를 풀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런데요. 풀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포석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걸 떠나서 복지가 잘 된다거나 뭐 하는 것은 한국의 문제지만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잘 풀리는 건 사실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여기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초반에 워낙 잘 풀려가지고 뭔가 금방 막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사실상 좀 지루해 한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데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또 금방 풀릴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개별 관광 쪽으로 이제 한번 포인트를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성의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 DMZ 넘어가는 방법을 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 통해 가지고 가는 거 말고 이상 가족들 고령자들 우선으로 해가지고 아예 DMZ 넘어가자. 요 안 괜찮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금강산 육로 관광이나 이런 음. 것들이 다 가능했었고, 그리고 또 관광으로까지는 확대가 안 됐습니다만 단체가 개성공단이라든지 개성에 있는 그 왕건의 어떤 유적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 왔던, 신청만 하면 됐던 저도 그 당시 그런 시대가 봤어요. 있었기 때문에 예, 봤어요.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뚫리고, 개별 관광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뭐 단체 관광과 개별 관광이 실질적으로 내용은 뭐 같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DMZ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DMZ 휴전선 이런 데를 직접 통해서 육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우선 이제 이산가족과 관계된 가족들이 우선 뭐 중점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 숫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금강산에서 면회를 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머문다든지 이걸 이제 개별 관광 차원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그야말로 그냥 개인들, 우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국영 그 기업 중에 이 관광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회사들은 북한하고도 자유롭게 지금 관광을 매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국가보안법을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뭐 어떤 구조를 하나 짜게 되면 충분히 이거는 허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부 당국 간에 혹은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그 힘을 주려면 결국은 또 총선인데, 우리 내부에서의 분열과 남북 간의 그 화해 모드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진저리 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런 세력들이 총선을 통해서 사실 정말 일부밖에 남아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저는 미국과의 우리 협상에서도 충분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적 역량이 남북 관계의 복원을 희망하고 있고, 개별 관광이든 단체 관광이든 남북 간 문제만큼은 세계 제재로부터 별도로 둬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부터 저는 정치적으로도 형성이 돼 있고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훨씬 더 쉽게 갈 텐데, 현재로서는 매번 사안마다 우리를 종북이라고 몰아붙이고 하면서 우리의 통일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 집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받기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미국이나 외국에서도 그봐 니들 내부부터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이 남북 간 평화 프로세스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소간의 미국과의 그 좀 불합리한 부분에, 미국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세력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표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4월 이전에 뭐 뭔가 좀 가시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시작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4월 이전에 뭐 나경원이 미국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총선 이전에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거 참 저쪽은 분단을 가지고 총 쏴서 계속 대결 국면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세력이고,
우리는 이 분단을 어떻게 하면 통일을 시킬까라는 세력들이고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분단을 정치적 이익과 별개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맞습니다. 생각하는 네. 세력이고 저들은 이 분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로지 저들의 정치적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비타협적으로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게요. 지금 시작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관광이라는 게 날씨가 좋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관광 자체가 목적도 있지만 그런 성과들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서도 공론이 좀 조성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이제 한반도의 해빙 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제적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하려면 사실은 시기적인 이유를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옳다면 물론 이제 총선 이런 때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거를 뭐 정쟁화하거나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제 두벅두벅 가야만 이것은 우리 민족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하면 결심을 했다면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묘수가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을 해도 토라져 있는데 야 미안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특정한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다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쳤다는 게 완전 다쳤다는 건 아니고 다시 협상할 때 있어서의 유리한 고지선점용이잖아요. 누가 그렇죠. 봐도. 근데 뭐 다시 그러니까 각방 쓰다가 합방을 하게 되더라도 뭔가 좀 어떤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뭐 어떤 그 모티브가 필요한데 그렇죠. 은근슬쩍 문을 그러니까, 열어놓고 잔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하나 좀 묘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한 번 또 탄력 받으면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뭔가 좀 하노이 때부터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그 무시당한 요 느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있는 데다가 인민들한테 해야 될 말이 있는 거고 지금 세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쪽이 이렇게 나오니까니 우리가 또 한 번 더 봐주는 겁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이제 4월 총선 전에는 풀렸으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진핑 방안을 할 때 아마도 남북 문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관광 문제가 아까 우리 김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제3국 경유를 통한 개별 관광도 충분히 그 구상해볼 수 있죠. 의제 속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이라서 그 시진핑 방안이 저는 굉장히 좀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나 하고 그리고 보면 약간 미국이 조금 몸다른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비건이 2번에 걸쳐서 다시 또 스톡홀름 회담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북에서 새로운 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자리에 안 간다라고 이제 딱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이제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조정자와 중개자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면 그리고 또 총선에서 힘을 주면 저는 올해에는 그동안의 과정보다 훨씬 더 진일보된 좋은 소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요. 알겠습니다. 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다른 걸 떠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진정성은 그럼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서 그렇다 우리 보면 후손들에게 핵을 지고 살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러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 10월이었죠. 평양에 남북 정상회담 하시고 돌아오신 날 저녁에 밤늦게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관저 앞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대통령 오시는 거 보고 내려오면서 제가 당시에 대변인으로서 대통령 모시고 다녀오던 김모 하여튼 대변인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라도의 그 연설 기억나시죠? 능라도 경기장의 연설.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북과 남이 손잡고 미국과 이 뭔가 대립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참 좋겠는데 정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지? 그러려면 우리가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 반민족의 이중적 모순 구조가 딱 다리를 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 내부에서 보면 이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려고 하는데 죽자 살자 반대하는 수 꼴통들이 있고, 또 미국을 놓고 보면 남과 북쪽에서 이제 또 남과 북이 풀려야지 이걸 좀 미국과 관계가 풀릴 텐데 요걸 또 죽자 살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지금 딱 저는 역사적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까, 심판받을까, 저는 너무 분명해요. 이 중에 이 모순 구조를 딱 쥐고 있는,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이 선거 앞두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풀리면 풀릴수록 자신들한테 불리하다고 보는. 그래서 요 세력이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아마 저는 국민들이 많이 예. 뒤로 밀어낼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오늘 나온 그 해프닝이랄까 이슈인데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구나 싶은 게 그 황교안이요 조계종에 육포를 선물했다고 실제로 그렇게 갔대요. 거기 그 회수 소동을 벌이고 있더만요. 굉장히 황당하대.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이라서 그런 거예요. 뭐 의도했겠어요. 근데 그 양반은 왜 그 종교 불교 행사 가서 합장 같은 걸 안 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무리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 이런 걸 떠나서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이상하대. 합장이 있잖아요. 네.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기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 기도를. 인사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공손한 기도를. 의미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합장을 하는 게 하나님은 많이 하죠. 가장 공손한 의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외에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종교에서 하는 의식만 알고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네. 의식이 있는지 무엇을 금기시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종교 분들에게 보내는 거를 그대로 다른 종교에도 보내는. 그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저는 기독교도인데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편협한, 가장 한심한 생각할수록 웃겨요. 그걸 지금 그걸 보내는 이제 거예요. 저는 황당했던 게 배송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게 주문을 한 사람이 주문을 했으니까 배송을 했을 텐데 그렇죠. 황 대표가 직접 주문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럼 누군가가 이제 실무자가 했을 텐데 그 실무자도 네. 육포라고 이렇게 쓰면서 뭘 줬든지 전화를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우리도 구청장하고 할 때는 그 선물할 때는 그런 일이 이제 있을까봐 챙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시면 정치인들 품격이 떨어져. 그렇지. 그 이야기도 나머지는 우리 일반인들 방송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건 참. 야, 우리도 일반인 돼서 좀 이런 얘기 낄낄거리면서 좀 하고 싶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잠깐만요.